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구를 게임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정말 그 교구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오랫동안 그 교구를 가지고 놀아요. 놀 줄 알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게임을 몇 개를 가르쳐줘서 5살 때부터 그럼 7살 되잖아요. 지가 엄청 막 룰을 만들어요. 엄마 잠깐만 나도 룰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자, 초등 교구는 낱개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초등 수학 교구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초등 수학 교구. 나는 지금 유아학 걸 하고 있는데 초등 수학 교구 뭐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깜놀입니다. 왜냐? 이 초등 수학 교구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오래 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쓰는 그 교구 바로 그것들이에요. 제가 오래 쓴다고 했던 그 교구, 바로 그게 다 이 초등 수학 교구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릴 때는 막 여러 가지 막 교구 막 10g도 있고 막 뭐 이렇게 끼우고 링도 끼우고 뭐 막 구체도 막 만들고 막 어디다가 막 어떤 틀에다가 막 만들어도 넣어보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사실 초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막 구체도 만져보고 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 내가 우리 집에 교구가 있다면 없다 해도 뭐 경험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게임으로 발전을 하고 초등 수학 교구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오래 쓰는 교구는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 수학 교구 검색을 해서 딱 보면은 어떤 거가 남아있는가, 이 많은 교구들 중에 뭐가 남았는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구가 이렇게 지금 집에 유아 때 산 교구가 있다면 그거를 초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초등 교구에는 별로 많이 없어도 돼요. 그 교구가 남아있는 교구가 활용할 수 있는 교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플러스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아교구에 딸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집에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초등학생이고 분수를 배울 때야 하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랑 아이템 모으듯이 하나씩 사시면 됩니다. 하나씩. 제가 그 자랑 각도기 아주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도 자가 다 모양이 달라요. 문방구 가서 보세요. 이렇게 정신이 없네. 이렇게 생긴 자를 하나씩 모으게 하는 재미. 이렇게 생긴 자라도 어떤 자는 15cm자, 어떤 자는 20cm자, 어떤 자는 30cm자, 어떤 자는 인치가 뒤에 그려져 있는 자가 있어요. 문방구 가보시면은 자도 여러 가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애한테 막 대단한 거를 막 발견한 것처럼 야, 이 자 좀 봐. 이거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어떻게 얘 뒤에 인치도 있어. 이러고 막 어머 야 여기에 어머 야 이거 너무 그려보고 싶은데 이 새가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물고기도 있네. 이러면서 야 이건 각도기도 달려있어. 대단한데. 야 이거 나중에 너가 뭐뭐뭐 하면 엄마가 이거 너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해서 이런 거를 아이템 모으듯이 해보는 거예요. 한 6살, 7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런 거에 애정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가 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이런 거를 그냥 요즘엔 우리는 이런 1,000원짜리 이런 수학적인 어떤 이런 뭐 컴퍼스 이런 거 막 그냥 너무 쉽게 사주잖아요. 이런 각도기를요. 근데 아이템 모으듯이 해보세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모으면 이거에 딸린 한 가지의 원리 정도만 애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야, 이거 삼각자, 이거 옷 많이 봤지 않아? 웬일이야. 여기 90도가 있어. 우리 집에 각도기 있으니까 90도 한번 재볼까? 해가지고 이런 자가 있다라면 이 자에 딸린 어떤 원리 정도 하나를 가르쳐 준다던가. 이 각도기는 말이지. 한 5학년 돼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특별히 너에게 이거를 선물하겠어. 이러면서
이거를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걸로 엄마 신기한 걸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모난 거 갖고 와봐. 이러면서 괜히 90도를 막 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이러면서 이게 바로 90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애가 90도를 못 알아듣는다? 상관없어요. 그냥 되게 대단한 거를 보여줬다는 듯이 야 이거 90도고 어디 이건 볼까? 이거 90도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거 90도인데? 이러고 이거 90도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뭐야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가 되게 애정을 갖게 해주면 초등교구는 그렇게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PPT에는 제가 왜 교구가 관찰이냐고 했냐면 보세요. 내 아이가 5살입니다. 그러면 그 5살 수준에 맞춰서 게임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게임이 들어가는 나이는 6살에서 아니요 한 5살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5살 때부터 어떻게 게임으로 할 건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면 이 5세 전에는 어떡하지? 5세 전에는 어떡하지? 교구를 만지게 해야죠. 네. 교구를 우리는 그냥 게임을 할 게 아니에요. 5살 애, 2살, 3살 애하고 2살, 3살 애한테는 어머니 왜 잠시만요. 2살, 3살 아이한테는 이런 거 막 만지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만지게 하고, 뭐 이런 구체도 막, 이런 것도 막 만지게 하고, 3D도 만지게 하고, 집에 있는 지금 교구, 필요한 교구, 이런 것들을 다 만지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교구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수학 동화를 반드시 읽혀줘야 돼요. 수학 동화를 반드시 읽혀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스토리는 엄마가 이 워크지에는 스토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뭐 풀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애랑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 없어요. 뭐 곰 3마리가 뭐를 접시에다가 2개를 넣었대. 그럼 뭐가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 동화에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를 알고 애가 이해를 해가고 천천히 이런 것들을 접해야만 게임으로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살 때는 수학 동화를 아주 쉬운 거 제가 지금 메스타트 레벨 1을 하고 있지만 그런 류의 것. 그러니까 영어는 저는 메스타트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말 수학 동화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말 수학 동화가 훨씬 더 메스타트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훨씬 더 그 스토리가 무궁무진해요. 뭐 읽혀보시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말 수학 동화는 조금 좋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출판사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어로 내가 수학을 할 거야 하면은 메스스타트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수학 동화를 4살 때부터 천천히 시켰어요. 레벨 1과 우리말 수학 동화를. 그리고 나서는 5세가 되면은 수학 동화는 또 계속 읽혀줘요. 그리고 교구 게임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구 게임을 5살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5세 때 많이 놀아줬잖아요. 제가 계속 5세가 너무 황금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5세 때 이렇게 막 교구로 조금 놀아보고 진짜로 노는 거 워크지 말고 좀 진짜로 한 1년 동안 생으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이런 교구를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고 나서 6세쯤 이제 좀 책도 좀 잘 읽는 아이고 그리고 막 게임도 좀 잘하고 특히 수학 동화를 조금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워크북으로 애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6살 정도 되면은 작년에 단어를 보니까 충분히 타협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오늘 나 미션 낼 거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거랑 똑같네? 이러면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면서 한두 개의 문제만 한번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만. 그러다가 애가 흥미를 가지는 어떤 아이가 만약에 도형에 꽂힌 아이면 도형을 가지고 막 보려고 하면 도형만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도형만. 갖고 있는 모든 워크지 중에서. 아니면 연산을 좀 좋아해. 그러면 연산만 풀어보게 해요. 워크지를 그 연산,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쭉 가요. 워크지가 10권 있다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도형 1부터 도형 한 뭐 10까지 있다. 쭉 가보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얘가 어디까지 좋아하나. 그래서 아이가 하나를 어떤 그 장르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어떤 좋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깊게 파주면
그게 애가 수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만약 도형을 좋아하면 그 도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게임을 아이랑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산을 붙일 수 있고 뭐 측정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애가 좋아하는 거 워크지는 한 6살 때쯤 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나서는 교과서 진입은 지금 제 아이 7세 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맞다? 남편이 와가지고. 교과서 진입은 7세 때 정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쩌다가 보니 애가 이제 뭐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됐죠. 근데 저는 항상 그 공백 잠시만요. 왜? 형들이 이제 집에 갔다고 확인해서 전화고. 아, 갑자기 남편이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네, 교구도 그렇고요, 워크지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서 진입을 7세 때 한다고? 그럼 그거 선행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영역만 선행을 시켰어요. 어떤 영역만, 걔가 좋아하는 것만. 도형을 좋아했어요, 처음에. 도형을 막 미친듯이 얘가 빠져가지고 막 진짜 한 6세 때 막 초 3, 4까지 막 저 이등변 막 이런 거. 지금은 막 피타고라스 막 이런 거 막 도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도형만 파줬어요. 저는 그거 선행이라고 보지 않고 그 애가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그냥 유지라기보다는 수학을 좋아하게끔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이 되더라고요. 도형을 그렇게 막 깊게 파니까 어느 날 걔가 막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계속 더하기 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은, 저는 영어로 수학을 시켰잖아요. 영어로만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크지와 교과서는요. 저는 만약에 워크지가 있습니다. 초 1개 있고 G1이 있어요. 그러면 전 G1은 했습니다. G2도 갔어요. 영어로만 했어요. 왜냐? 초 1은 이게 한글에서의 수학 용어와 영어에서의 수학 용어가 다르잖아요. 한글 수학 용어 어려워요. 그쵸? 뭐 합도 있고, 뭐 가르기, 모으기, 뭐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영어도 가르쳐 주는데 이거 한글까지 가르쳐 주면은 얘가 재미없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크지도 한 7세 반, 거의 한 8세 들어갈 때 이거 역시 쉽지만 쉬워요. 얘가 지금 초2 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10 만들기, 수 연산 10 만들기 이런 거 정말 쉬워요. 근데 남겨놨어요. 왜냐면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은 묶음, 아니면 차례대로 어떻게 몇 개씩 나누면 될까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여지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지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당연히 수학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네가 영어로 엄마랑 조금 공부를 해봤으니까 한글로 된 거는 네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특히 워크지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되, 선행이라는 거는 내 애가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서 선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지는 꼭 남겨두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워크지나 어떤 수준, 레벨을 계속 차곡차곡 쌓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여지가 없다면 애가 학교 가서 지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웅진에서 제가 웅진 뷔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AI에서 제가 피드 올려드렸는데 상위권 수학이 있어요. 왜냐면 애가 지금 G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상위권 수학을 한번 해보게 했어요. 하나? 할 수 있나 없나? 역시 상위권 수학은 문제가 진짜 많이 막 꼬여져 있어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가 이해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영어로는 G2를 푸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 수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가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지? 근데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 상위권 수학이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교과서는 좀 많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상위권 수학은 상위권 수학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문제 유형이 있구나.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이해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반 무슨 뭐 곰돌이가 뭐 접시에 5개를 놨어요. 근데 10개를 놔야 돼요. 몇 개를 더 넣죠? 이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상위권은 그거보다 더 많이 꼬여져 있어요. 그 꼬여져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국어의 이해라던가 네, 그런 이해인데 사실 국어의 이해보다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이 유형을 보더니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제가 그 유형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오답하는 동영상이 있길래 그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유형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유형별로 푸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지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의 선택은 영어로 가르쳐 주고, 왜냐면 영어가 제가 메스스타트 하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훨씬 더 용어가 직관적이에요. 그 전에 제가 굳이 워크지요? 5살에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5살에 그걸 해야 하나요? 놀아야지.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았지.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상위권 수학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 유형을 내가 아이랑 연습을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남겨놨고 이 상위권 수학도 하지 않아요.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은 초1에 가서 너 한번 도전해 볼래? 해서 하면 괜찮겠지만 제가 얘가 지금 G2를 안다고 해가지고 상위권 수학 지금 풀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학은 학교에서 할 여지를 반드시 남겨줘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났네요. 왜 제가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냐면 제가 매스 스타트 하시는 분들 다른 데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스를 가지고. 근데 매스를 레벨 1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는 이거예요. 2하고 3예요. 근데 이 격차가 많아요. 이 격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격차는 사실 단어 노출이에요. 단어 노출과 이 교구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한다면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 매스 스타트 저희 같이 공부하신 엄마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2의 제곱 있잖아요. 이 제곱을 스퀘어라고 해요. 스퀘어. 영어로는요. 처음 알았네요. 그 피타고라스 아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거를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한데 우리나라로 제곱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영어로 수학의 용어를 좀 아이가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알면 이게 엄마 제곱이 뭐야? 그거 스퀘어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로식 있잖아요. 세로식도 뭐 103 더하기 뭐 259가 있다고 치면은 빼기가 있다고 치면은 103에 만약에 뭐 78이다. 그러면 여기다 10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주기 힘든데 영어로는 borrowing 먹이라고 해요. borrowing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103을 18로 만약 뭐 이렇게 뺐다 하면 얘를 딱 9만 남게 하고 여기다 borrowing 하는 거야. 얘가 3이 너무 얘보다 작아가지고 10을 빌렸대 해가지고 이게 너무 직관적이에요. 이런 단어가 borrowing이라는 단어를 애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엄마들한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교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과서는 제가 저처럼 이제 뭐 애가 그 전에 7세 정도 됐을 때 너무 이제 수학에 막 게임도 너무 잘 만들고 하면은 그때쯤 학습적으로 애를 앉혀놓고 교과서 예를 들면 워크지나 그 문제집 개념의 것들을 이제는 6살 때까지는 뭐 미션을 주고 야 이거 좀 풀어볼래? 이거 재밌어? 하면서 좀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가려서 하게 했다면, 근데 가려서 해도 결국에 1년 정도면 이 워크북 하나, 두꺼운 거 워크북 하나를 끝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워크북을 거의 4권을 끝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6세 때까지는 미션 주듯이 놀듯이 워크지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제가 네가 좋아하는 거 여기 도형 있네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4-5개씩 풀던 것이 다 연계가 돼서 이렇게 워크지를 다 한 4권 정도 풀었더니만 이제 7세가 됐어요. 그러면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한 네가 3장 정도에서 10장 중에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좀 학습적으로 가는 지금 그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교재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싱가포르 수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애가 어떨 때는 한 5장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5장 정도를 푸는데 그것도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으로 쉽게 접근을 하고 많이 논 다음에 그 나이가 되면 워크지를 좀 풀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한 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애가 좋아하는 것만 놀듯이 풀어주고 같이 풀어보고 그거가 좀 어려우면 다시 그걸 교구로 한번 증명을 할 때 정도 교구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전에는 계속 좀 놀다가 진짜 교과서로 좀 진입을 해서 애를 좀 엉덩이를 안 치고 제대로 한번 애를 수학을 좀 하게 해볼까 하신다면은 7세에서 8세 넘어가는 그 사이나 아니면 8세에 가도 괜찮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토도 수학은 앱으로 그게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예전에 많이 추천드렸어요. 지금 트라이얼로 뭐 하고 있다고. 프리로 지금 나와 있대요. 30일인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풀기는 이제 8세쯤 가면 되지 않을까 했고 가끔 오늘의 미션 주기로 보상을 줬어요. 아이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애한테 미션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주사위가 있고 주사위 4번 굴려봐. 4번 굴려서 30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네가 뭐뭐뭐뭐 굴리면 30 만들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오늘의 미션 주는 거예요. 너 그거 풀면은 엄마가 뭐 동영상 원래 하루에 3개인데 5개 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아이가 어떤 걸 되게 원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작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얘한테 미션 주면서 보상도 내 맘대로 하기보다는 너 정말 잘했네. 엄마가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엄마가 들어줄 수 있다면 엄마가 한번 들어봐 줄게 해서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그 보상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갔더니만 애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영어로 지금 수학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Math Antics라는 걸 꼭 한번 Math Antics라는 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유치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것까지 있어요. 너무나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재밌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테레비를 보여줘. 테레비를 보여주는 집이야 하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수학 만화나 과학 만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만화 보여주실 거면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일 잘 만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웬만하면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막 스토리만 있는 것만 보여주시지 말고 수학 만화나 과학 만화도 좀 즐겨본다면 애가 다각적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구만 아니면 동화책만 이런 식으로 보다는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어차피 언젠가 앉아서 풀어야 돼요. 수학을. 하지만 그게 지겹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혼자 푸는 수학이 어렵지 않게 하려면 엄마와 게임하면서 익혔던 그런 것들을 알게끔 하면 돼요. 아무튼 여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하는 게임을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게임 알려드리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놀이 수학 교구 제대로 활용해야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재밌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한번 이게 무슨 6세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59가지라는 책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음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너무나 동감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교구 중심이 왜 창의성을 방해하게 할까요? 교구 중심의 아이고 죄송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교구 중심의 교육이 창의성을 방해한다. 이게 뭔 말이야? 왜 방해해? 창의성 있게 한다며. 네, 만화는 제가 따로 저희 그 서드만 게시판에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것만 쫙 알려드릴게요. 자, 교구 중심이 창의성을 방해한대요. 왜냐면요, 보세요. 아이들한테 교구로만 하면 창의성에 걸림돌이 된대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아이고, 잘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아유, 제가 이래가지고 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구 중심의 교육이 오히려 아이의 창의성에 걸림돌을 준다고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왜? 확장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창의력을 가져야 확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가 왜 이게 확장력이 늦게 나타나는가 봤더니만 교구가 종류는 다양한데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지가 있고 교구가 있어. 어떡하죠? 이거의 틀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거 옆에다 놓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사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달리 해석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나는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까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구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탱그램 볼까요? 탱그램 막 이렇게 있어요. 어떤 교구에 이렇게 딸려 있어요. 이거 몇 번 할까요? 10번 할까요? 많이 안 해요. 이런 교구는, 그러니까 이런 탱그램은 사실 아이 생일 때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받아서 이런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교구들이고, 이거가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걸로 게임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이 탱그램으로 얘랑 게임이 가능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오래 가는 교구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고리로 끼우세요. 막 버스에 뭘 태우세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정형화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뭘 할 거야? 이거를 가지고 이 고리 끼우는 걸로 뭘 할 거야? 애가 이걸로 열도 가르고 막 이와 팔로도 가르고 했어. 그 다음에 이걸로 뭐 할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형화되지 않게 이 교구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럼 이 교구에 갇힌다라는 건 워크북을 자꾸 보면은 워크북에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애도 갇혀요. 갇혀가지고 이걸 뭐 하지?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먼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가 종류는 다양한데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의 표현력을 오히려 제한한대요. 그리고 뭐냐면 교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습 방법이 문제야. 학습 방법이, 그러니까 교구는 맨날 놀이라고 하면서 교구는 맨날 놀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놀았냐 이거죠. 워크지 놓고 어떻게 놀죠? 그래서 저는 그게 워크지는 따로 나중에 워크지 한 10개 들어있다.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그럼 교구만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구로 뭐 할까? 어떻게 놀지? 그럴 때 가위가위보, 주사위, 여러 가지 숫자, 적혀있는 무엇, 우리 집에는 무슨 동물 이렇게 생긴 동물, 이런 거 동물, 이런 거랑 어떻게 한번 막 만들어 보지? 이게 되게,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의 틀을 깨고, 나와 얘가 같이 만들어 가면서 아이디어를 막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거 보고 도망가지 않고, 엄마 재미없어. 이러지 않아요. 왜? 이거 다 게임의 도구니까. 자, 보시면은, 요즘 유행하는 창의성 교구는 교구를 구입한 뒤에 몇 개월씩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오히려
창의성의 증진에 부작용 준다. 반복하잖아요. 우리 계속. 이거 넣어볼까? 이거 여기다가 판 끼워볼까?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자, 동그라미를 순서대로 놔볼까? 언제까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에 갇히지 말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그 대안으로 애가 이거를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면 뭐야?를 알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여기 나왔냐면, 자, 여기 뭐 어떠한 교구라고 나왔지만, 보세요. 공부를 완성시킨 거 교구가 아니다. 윤철이라는 애는 4살부터 어떤 교구를 갖고 놀았는데 아직도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 하지만 사고력은 상당히 발전했대요. 아이는 스스로 게임을 풀어가면서 사고력이 발전이 됐대요. 그래서 스스로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하냐면 게임하래요. 게임의 대상은 다양할수록 좋다. 네, 동생이랑 할 때는 아이가 동생한테 가르쳐주게 하고, 옆집 형이랑 할 때는 형한테 하는 걸 배우고, 네, 다른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더욱 다양한 사고를 갖게 된다.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 네,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교구 위주로만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려운 도형 이름은 아는데 원리를 추상화시키지 못한다. 자, 아이한테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거 막 구체 뭐 이런 거 뭐 콘, 삼각뿔인가요? 이런 거 막 갖고 놀게 했어요. 4살 때, 막 5살 때쯤. 그 다음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넥스트. 이걸로 어떻게 수학적 원리를 추상화시키죠? 어떻게 추상화시키죠? 이게 결국 뭐냐면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가냐면 전개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얘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부채꼴이 어떻고 이 각은 어떻고 이런 거 나중에 배우라고, 나중에 알으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얘와 얘는 얘랑 뭐 높이가 어때야만 큐브고 어때야만 큐브가 아니고 뭐 정육면체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마나 학원에서 하나하나, 자, 이게 면이 몇 개면 네모고 그게 몇 개가 모여가지고 정육면체고 이렇게 그냥 이것만 만들게 해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학습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게끔 원리를 추상화시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는 엄마가 아이랑 같이 해 나가면 돼요. 제가 보니까. 또한 교구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응용을 못해요. 응용을. 교구가 어릴 때는 교구를 막 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구가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대요. 그쵸? 우리는 이제 교과서라는 거 안에 이제 아이가 같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면 교구를 막 만졌던 애가 갑자기 초등학교 수학은 멍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교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분명히 이거를 아는데, 우리 애는 분명히 이거 했는데, 왜 이거를 몰라? 왜 이게 10개 묶음이 2개 있는 거 왜 몰라? 막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얘가 막 즐겁게 했다면 알 수 있어요. 즐겁게 각인이 됐다면. 근데 즐겁게 각인이 되지 않고, 뭔가 그냥 이때부터 워크지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만 했다면, 이거는 멍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배? 아니요. 제 말은 교구가 뭐가 좋고 안 좋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배도 좋죠. 가배 좋아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뭐냐면 교구로만 익혀서 되냐가 아니에요. 교구는 도구지 얘가 전부라기보다 이걸로 개념 원리를 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워크지를 같이 함께 하면 뭔가 얘가 원리와 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과 이게 막 뭐가 매치가 돼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만 가면은 정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멍 때릴 수 있다. 또 어떤 아이들 이렇대요. 교구 없는 수업에는 흥미를 못 느껴. 평면적인 수업, 초등학교 들어가면 평면적인 수업 들어가지고 흥미를 잃어, 수학에. 그러면은 안 해. 그러려고 엄마들이 갑자기 교구와 학습지를 병행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방해를 할 수도 있어.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이제 엑기스입니다. 이렇대요. 근데 저는요 교구와 장난감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장난감은 제가 장난감으로도 교구처럼 도구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장난감은 애가 만약에 터닝 카드가 한 30개 있다. 아 그걸로 나는 얘하고 뭔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얘는 자꾸 그걸로 경주를 해. 그걸 싸워. 그걸 변신시켜. 그러니까 방해돼요 사실. 근데 그래서 장난감도 장난감 나름인 거예요. 아니 이런 장난감은 너무나 애가 좋아도 하면서 막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애가 좋아하기도 하면서 내가 충분히 애랑 게임하고 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터닝 메카드, 뭐 로보트, 너무 막 바비 인형 막 이런 거 갖고 놀면 애가 그거 갖고 놀지 그걸로 게임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시만요. 이거 지금 또 꺼질 때 된 거 아니야? 거의 1시간 한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진짜 걱정되는데 이거 제가 재방을 하고 싶은데 재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가 좀 걱정이네. 아 제가 1부 때 말씀드릴 걸 엑기스를 죄송해요. 2부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쪼꼬미? 아 이 쪼꼬미? 이거 3,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종료 눌러도 되죠? 종료 누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저장인가? 아 제가 잠시만요. 꼴이 많이 아니네. 칼로. 아 아니요. 잠시만 이거 나 또 꺼질 것 같아. 3,000원 3,000원 3,000원짜리. 거기서 제방 저장? 그냥 저장 누르면 돼? 그러면 이제 엑기스로 제대로 종료하면 일단 종료해 볼게요. 나 걱정된다. 이것도 다 사라질까봐.